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얘 읽은 거 맞아? 라고 하시는데 이걸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이건 마치 운동하라고 헬스장에 보내놨더니 얘 운동한 거 맞아? 운동한 다음에 너 배출된 땀의 양 측정해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무도 안 하죠. 아니면 너 얼마나 필요한지 1에서 100의 정도로 뭐 테스트 해보자. 이런 거 해보는 겁니다. 너 운동 제대로 했어? 아무도 체크 안 하죠. 똑같아요. 독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책 읽었으면 읽었는지 확인해달라. 퀴즈를 해달라.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굳이 그렇게 힘들게 퀴즈로 봐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심포지움, 제가 이제 이거 굉장히 오래된, 한 10 몇 년 됐어요. 이게 처음 한 학생들이 88년생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또 실러버스 새로 만들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해보면서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내용의 이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용을 이해했다. 주인공이 이랬고 얘가 이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랬는데 얘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에 관하여만 토론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읽었는지 확인해달라. 그러면 퀴즈를 봐달라. 아니면 여기에 나온 단어들 이거 아는 거 맞아? 외웠어? 외웠는지 퀴즈 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머님 예를 들자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 거 맞는지 실시간 인스타로 방송해달라고 하고 어머님께 확인해 보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건 오히려 반운동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운동이 될까요? 독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흥미를 느낄까요? 내가 읽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막 점수로 해가지고 심지어 채점을 해. 그래서 10문제 중에 나 7문제 맞았네. 난 제대로 못 읽었구나. 옆에 있는 9개 맞았는지 잘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가야 됩니까? 언어적인 습득에서 뭐예요? 지적인 해석.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어머님의 돈, 학생들의 시간을 가장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읽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면 습관적으로 지금 안 돼가지고 아직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관련된 어떤 다른 엑스트라 머티리얼, 뭐 한 페이지, 2페이지짜리라도 괜찮아요.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뭘 봐야 되냐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라고 퀴즈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되냐면 주인공이 여기서 이렇게 한 것과 비슷한 예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예를 버전이었는데 Myth and Meaning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이런 책들 읽어본 적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느 부족에서 남아메리카 어떤 부족에서 남자가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사회가 됐는데 철제 도구가 들어오면서 여자들도 이제 뭐 칼이나 도끼 같은 걸 쓸 수 있더라. 단순히 근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 하니까 사회적으로 여성이 동등한 위치를 가지게 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Code of Culture, Cracking the Code of Culture, 문화에 대한 얘기, 인류학 이런 책들을 우리가 추천해 줘야 돼요. 그 학생들이 읽으면 이게 아마 6학년, 7학년들이 읽었을 거예요, 같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러고야 됐다. 그럼 이것과 비슷한 이래서 일본에서 새로운 책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래서 어떤 가상의 나라가 있다고 보자. 그럼 거기에서 이런 사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크레딧 카드라는 신용카드를 하는 것이 도입됐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냐? 네가 분석해봐라. 예측해봐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아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을 응용해서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한 10몇 년 됐죠, 이것도. 그 대치동에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공산주의가 왜 소련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를 에세이를 써보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한 100명 중에 한 90명은 백지, 뭐 한 8, 9명은 그냥 막 쓸데없는 얘기, 막 소련이 뭐 너무 추우니까 어쩌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공산주의는 모르지만 자기가 책을 읽었는데 그 톨스토이였나요? 그 사람이 자서전을 이제 썼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농노랑 얘기가 돼가지고 농노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1년 버는 돈이 내 자전거 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공산주의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의 폐해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북클럽의 폐해예요. 뭘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걸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을 읽으면 그 문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독서는 이 책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해는 조금 정확하지 않아야 돼요. 이 부분 이해 안 가지만 다른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전체를 해서 이 개념과 어떤 아이디어와 주장을 파악하는 게 좋지. 그래서 아까 왜 문맥 이해하기 힘들다. 그거 아까 제가 얼마나 짧게 읽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응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 글을 읽었으면 이것을 응용해서 내가 새로운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